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배경이 낯설죠. 네, 지금 시골 내려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중에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지난주 주말에 제주도로 떠나는 그 순간에도 배팅맨 가면과 노트북을 다 챙겨서 왔는데 태풍이 생각보다 세서 영상을 올려드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렸었고 또 10경기에 적중을 하면서 유럽 축구가 승무패에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10경기 이상은 적중을 하고 있는데 높은 등수에는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제가 최종 구매해서 공유드리는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자신만의 이변 경기를 잡아서 자신만의 픽을 만들어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다들 귀에 딱지가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제주도에 갈 때 배팅맨 가면을 가방에 챙겨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지퍼가 잠기는 가방이 아니라서 의자 위에 짐을 올려놓을 때 배팅맨 가면이 툭 떨어지면서 스튜어디스 분께서 가면을 주워 주셨는데 참 정말 개쪽팔리더라고요. 마치 취향이 뭔가 이상한 사람을 본 것 마냥 쳐다보는 것 같은데 민망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민망함을 무릅쓰고 다 준비를 해서 갔는데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저 또한 굉장히 아쉬웠었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싶고,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차의 경우는 명절 기간이지만 이상 없이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부모님 집에 내려오면서도 배팅맨 가면을 챙겨왔는데 이번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서거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의 국내 배당 역시 라리가 경기만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 프리미어리그는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일정이 연기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46회차가 취소가 되고 있진 않지만 연기가 확정이 된다면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의 경우는 아무래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연기가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이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만약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커뮤니티의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경우는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에 들어와 있는 라리가 7경기에 대해서 쭉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영상의 경우는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에 들어와 있는 라리가 7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픽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프리미어리그 7경기의 경우는 추후에 일정이 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식 오피셜이 뜨면 그때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 추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에스파뇰 대 세비야. 자, 우선 홈팀 에스파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원정팀 세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세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쓰레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거의 축구 선수이기를 포기한 세비야의 행보를 볼 수가 있고 골 결정력이 거의 골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차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개차반이죠.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지시 니스에서 스트라이커 카스퍼 돌베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타이밍도 쓰레기 같았던 게 영입돼서 돌베리 선수가 여기가 세비야구나, 열심히 해서 이번 시즌 쓰레기 같은 세비야를 내가 구해내겠어 다짐을 했는데 첫 경기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였죠. 0대3으로 개털렸고 그 다음 경기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를 만나면서 0대4로 또 개털렸죠. 이건 영입되자마자 자존심 다 깎아먹는 경기들을 연타로 뛰었기 때문에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반대로 에스파뇰의 경우는 제가 맨날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던 중국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레이 선수를
아우 더럽게 쓸모없네 하면서 내쫓아 버렸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바깥 못하고 있던 공격수 브레스웨이트 선수를 영입을 해왔는데 첫 경기를 빌바오 원정에 가서 에스파뇰 영입되자마자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팀이 승리를 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에스파뇰과 세비야의 서로 상반된 영입 자원들의 행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상대 전적에서 에스파뇰 기준 1승 3무 6패로 세비야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 경기 에스파뇰이 홈에서 충분히 한번 이변을 일으켜 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21년 2월 21일에 바르셀로나가 카디스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21년 9월 24일에 카디스 홈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제가 이래서 22년 4월에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비용신이라도 카디스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그때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픽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카디스한테 0대1로 패배를 하는 대참사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카디스는 정말 대단한 행보를 걷고 있죠. 리그가 시작되고 매경기 한 점 한 점 실점을 더 주면서 현재 4경기 동안 1득점도 못한 채로 실점은 10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바르셀로나가 챔스 경기를 풀젠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지도 말고 바르셀로나 승리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말 필요 없이 이번 시즌 카디스의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과 바르셀로나의 축구 잘하는 스키 레반도프스키의 골 결정력의 조화로 카디스의 대패를 예상하면서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RC 셀타. 자, 일단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포르투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소모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 시간만 10분이 넘게 나왔었던 경기였습니다. 체력적으로 확실히 소모가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경기에서 사실상 포르투를 상대로 경기력에서 압도하는 모습으로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0대0으로 끝나는 경기였는데 거의 뭐 극장골이 터지면서 2대1로 간신히 승리를 한 경기였죠. 또한 이런 경기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득점이 시원하게 안 터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리그에서도 사실상 헤타페와의 리그 첫 경기에서 0대3 승리를 제외하고는 시원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RC 셀타의 경우는 이번 시즌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득점원인 아스파스 선수가 버티고 있죠. 리그를 시작하고 4경기 모든 경기에서 승리나 패배에 상관없이 꾸준히 한 골씩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바로 전 경기 카디스를 상대로는 아스파스 선수가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득점에 물이 올랐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AT 마드리드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AT 마드리드의 체력적인 부분과 시원하지 않은 결정력적인 부분 또한 RC 셀타의 아스파스 선수의 빨딱성 컨디션을 볼 때 이 경기 AT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자, 사실상 AT 마드리드를 꺾을 것인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의 골 결정력 마스터 카림 벤제마 선수가 셀틱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약 3주간 결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가 없다면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의 마무리적인 능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마요르카가 생각보다 최근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 을 보여주면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힐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역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어쩔 수가 없구나. 이강인 선수 하나 보고 또 국뽕에 미쳐서 무승부의 이변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래선 안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요르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마요르카는 마요르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요르카가 홈이면 모를까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마요르카가 무승부라도 이변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벤제마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더라도 뭐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뭐 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괜한 걱정하지 말자. 현재 투표율 1위가 레알 마드리드 승인데 투표율 1위는 놔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엘체 대 빌바오. 자, 아까 카디스를 말씀드린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엘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체 역시 이번 시즌 뭐 카디스랑 손잡고 강등권 바닥에서 빌빌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카디스보다 나은 건 카디스는 4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고 10실점을 했지만 엘체는 한 골을 득점을 했고 9실점을 했다라는 점이 나아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이건 사실 낫다라는 표현보다는 된 똥이냐 설사똥이냐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변이라고 한다면 빌바오가 졸라 공격하다가 끝끝내 골을 못 넣고 무득점으로 경기가 끝나는 이변일 텐데, 엘체의 현재 수비 능력으로는 빌바오의 공격을 막아내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로 전 경기 빌바오가 홈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 주도하는 경기를 보여줬음에도 에스파뇰의 한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가 엘체한테 밀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빌바오는 최근에 골 결정력이 좋은 구르카 구르제타 선수를 좀 교체 투입으로 쓰지 말고 선발 자원으로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뭐 제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딱히 이변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경기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엘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헤타페 대 소시에다. 자, 우선 헤타페의 경우는 이번 시즌 1무 3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인 11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주중에 소시에다가 유로파에서 맨유도 잡았는데 소시에다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경기가 그렇게 쉽게 소시에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시에다의 경우는 오야르시아발, 이삭 선수가 각각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서 득점력에 확실히 고전을 하고 있고, 득점력 해결을 위해서 영입한 우마르 사디크 선수도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팀 전체적인 호흡은 아직까지 맞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하긴 했었지만 페널티킥 골이었고, 맨유 원정을 다녀와서 헤타페 원정을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헤타페를 상대로 충분히 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헤타페가 홈에서 비아레알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 제가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드렸고 적중을 했었는데, 그땐 경기력을 본다기보다는 좀 패턴적인 부분으로 적중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의 경우도 올해 승무패 13번 경기에서 5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타페 패로 정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경기 무승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비아레알. 자, 일단 이 경기는 이번 시즌 베티스도 그렇고 비아레알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중에 베티스는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비아레알 역시 같은 날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팀 모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기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베티스의 경우는 미들 주축 자원인 나빌 페키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의 후안미 선수 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으로 인한 분명한 경기력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아레알은 지금 공격 자원들의 대부분이 골을 기록을 하면서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보고 있지만, 베티스의 경우는 사실상 이글레아시스 선수밖에 믿을 선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나빌 페키르가 빠진 베티스의 승리까지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아레알의 경우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원정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된다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베티스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6회 차에 들어온 라리가 7경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6회차가 어떻게 될지 진행이 될지 못 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드려봤고, 꼭 승무패가 아니더라도 프로토 가실 분들은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또 주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주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 주말에 프로토 가기 좋은 경기 있으면 저도 구매를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로 배팅맨 가족 등급 이상 전용으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졸음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